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상담 창고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원에 30%입니다. 30%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너무 많이 급락해가지고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지는 않았는데 좀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긴 했었는데 과장님 의견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컨센이 3조 9천억입니다. 네. 근데 3조 5,800억이 나왔는데 그 여기서 충당금으로 잡은 게 3,200억입니다. 그게 미국 그랜드 산타페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명으로 맥스크루즈 SUV 모델인데 이에 따라 충당 부채가 딱 그만큼 정도 컨셉이 컨셉 자체에서 좀 벌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마 어제 GM 실적 발표하고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한 상황에서 아마 조금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딜러들에게 너네 자동차 좀 많이 팔아와, 대신 너네 인센티브 많이 줄 테니까 그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테슬라와 GM의 공통점은 이번에는 프로모션 없이 우리 순수하게 자동차에게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게 그래서 GM과 테슬라가 급등했던 측면에 오히려 현대차는 인센티브 증가, 물량 감소, 거기에다가 충당금 증가. 물론 이제 충당금 전체적인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2분기보다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신규 충당금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일단 지금 가격대는 저는 일단 22만 초반까지는 일단 지지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스케줄이 밸류 지수가 11월 4일 날 출시를 하고, 물론 향후에 오늘도 또 배당도 추가로 나왔었고, 주주환원 정책은 현대차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서 들어하는 거는 특히 미국 차들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우리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과연 관세나 이런 보조금 축소에 대한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봐서는 물론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나라 현대차 SUV 쪽이 매출이 굉장히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빅스 개선에 대한 부진, 일회성 비용 증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 증가를 얘기를 해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정형 모델이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 꾸준히 모델을 확대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계속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2만 원은 충분히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하락했지만 GM이나 테슬라가 실적 발표 너무 잘 나와서 좀 비교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산타페 일회성 비용이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문자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바로 다음에 기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2177번 님이신데요. 매수가가 10만 5,430원에 6%입니다. 시청자님은 요새 계속 하락 추세인데 기다리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도 오늘 현대차랑 동반해서 오후장 2시 이후로 쭉 밀렸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일단은 실적 발표에서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현대차 정도의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을지, 물론 4분기 때 제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했고, 또 내수와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부진했지만 북미 쪽은
쪽은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돼서는 살짝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기는 했지만 지금 좀 EV9이라든지 이런 대형 EV 차량에 대한 판매가 조금씩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 대비해서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서 우려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의 움직임과 함께 어느 정도는 또 연동돼서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이지 이거를 호흡을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발생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더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분위기상 그리고 오히려 노출이 되고 나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 6% 보유를 하고 계셔서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보시고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시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질로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23,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하이트질로 가지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하고 어제하고 좀 저기 하는데 이게 추가 매수를 하도 들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입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6%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기회를 좀 활용해서 불타기 가능할까요? 사실 올해 뭐 상향식품이나 빈근해나 음식료 섹터들이 참 굉장히 좋은 흐름을 상반기 때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사실 하이트질러를 올해 좀 소외를 좀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부진했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제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8%, 10%입니다. 상향식품이 원래 5% 영업이익률이었다가 그게 불닭볶음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7에서 20%까지 올라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렌드를 얼마나 잘 타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롯데칠성이 유자처럼인가요? 새로운 과일 소주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고 무학도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일단 하이트질러는 올해 상반기 때 이슈가 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동남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애초에 일본 쪽에서 이제 녹색 소주가 붐이 불기 시작을 했고 특히 최근에는 뭐 아파트 로제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했던 측면이 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올랐나요? 예,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술 게임 하면서 이제 소맥 먹는다고. 네. 그런 단기적인 영향은 있는데 그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이 로제 게임 자체가 최근에 뭐 독일 클럽에서도 뭐 노래가 나왔다,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하이트 진료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미 동남아 베트남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녹색 소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그만큼 K 음식료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시장은 한 6%, 8%, 영업이익률 8%, 10% 정도 하이트 진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니까 계속 매년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2조 6천억 정도 나온다라면은 내년에 한번 3조
정도 가려면은 해외 시장의 관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최근에 맥주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물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오늘 그 나온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그 매수가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제가 또 한국의 소맥을 유튜브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트질로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자전자. 자화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27,800원에 7%. 27,800원이면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최근에 주가 계속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폰 보고 들어가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앞으로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 내내 계속 밀리고 있고 지금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저께 애플이 2%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아이폰 16이 주문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 생산 중단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도 제기가 되면서 어제 애플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이제 아이폰 16 관련돼서 그동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와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LG 인도텍 같은 경우에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화전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판매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애플은 견조한데도 두세 배 이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이 확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당분간은 쉽게 반등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오늘 결국에는 최저점 15,200원을 찍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진 이 구간에서 이제 와서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7% 정도의 비중이고 또 워낙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고무적으로 또 상황이 바뀌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오히려 7% 비중 확대를 당장 하시진 마시고 좀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전환이 됐을 때 비중 확대를 그때 가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선을 좀 길게 바꾸시고 그냥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당장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애플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면 주가도 상승 가능하니까 조금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284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넥슨 게임즈 가지고 계시고요. 29,300원에 5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2년 보유해서 7월에 급등 나왔을 때 매도를 못하고 일주일 만에 40% 급락이 나와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실적도 좋다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과장님 게임 섹터 또 전문가시잖아요.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은 참 잘 가는데 넥슨 게임즈 시청자님 기회를 놓치셨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저도 퍼스트 디센던트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게 처음 7월 달에 나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았었고 이게 8월 달에 나왔던 거는 그때 마지막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이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강장이 나왔었고, 왜냐하면 그때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7월 초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오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제 그 데이터 수나 이제 그게 흐름이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그 스텔라 블레이드가 물론 흥행을 했지만은 향후에 그 게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용했던 거고, 물론 지금 넥슨 게임즈도 추후에 다른 게임들이 하나둘씩 준비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이제 지스타가 열립니다.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에 사실 이번 지스타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그렇게 마땅할 좀 흥행성을 보일 게임은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NC소프트도 기업 분할 관련해서만 나왔었지 게임의 흥행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용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과연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고객님께서는 지금 29,300원 조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가 일단은 해외 쪽, 다른 쪽에 매출이 따로 올라갈 수 있는 여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당분간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에 가까운 의견인 것 같아요. 신작 모멘텀 기다려보거나 해외 매출 쪽 한번 기대해보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7889번님께서 에코앤드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43,000원에 비중 100% 가지고 계세요. 2차 전지 미국 대선 이슈로 하락 추세인데 손절할까요? 홀딩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답답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 비중이 100%인 네. 게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전구체 관련돼서는 이제 좀 이야기 가장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이 해외 우려 기업 규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2025년부터 중국산 전구체 사용이 제한이 되고, 그럼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조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전구체 관련돼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매출 관련돼서도 여전히 매출액도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긴 한데, 여기서 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선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보조금에 대한 축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감스럽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실적 다 괜찮다라고 해도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와 업황이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은 저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100%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반등 탄력이 나와서 지금 매수가 이상의 저는 탄력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발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유입돼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을 저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좀 줄여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100%의 비중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파란불을 켰습니다. 시장이 언제쯤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주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6685님, LG 이노텍 18만 1,000원 20% 언제쯤 추매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 넘게 급락 나오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클래시스 52,1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간 급락한 것 같아 들어갔습니다. 손절대 10% 추가 매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장대 음봉 나오면서 매도해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6654님, SP소프트 8,261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22,000원에서 물타기에서 비중이 늘어났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LG 이노텍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 관련돼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된 대장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애플 소식에 요즘 들어서는 또 좋은 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기보단 안 좋은 거에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아이폰 16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와 달리 지금 좀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또 실적 또한 이번에 안 좋은 거 알았지만 여전히 역시나 안 좋게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18만 1,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고 지금 추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이게 매도가 아니라 추매에 대해서 궁금하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단가 부분, 조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추가 매수는 저는 진행하시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자화전자랑은 좀 다른 기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도 염두에 두셔야 될 수도 있고 투매적인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의 의견은 어느 정도의 하락이 진정이 되고 바닥이 좀 잡혔을 때 바닥 딛고 반등했을 때 그때가 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다시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개파락을 했는데 적어도 주가의 흐름이 지금 18만 1,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도 굉장히 좀 추가 매수가 굳이 저는 필요하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격대를 지금 다시 한번 보니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클래시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각설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간사 선정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매각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가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메이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불안은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주간사 선정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휴젤에서도 블록딜을 했었고요. 베인캐피탈이 마찬가지로 얼만큼 많이 굉장히 많이 시세 차익을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기정사실화되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1선이 딱 기점으로 오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52,100원이신데 10% 보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노이즈가 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해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좀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1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그냥 더 큰 하락이 있고 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보유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오히려 내 관점이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SP소프트를 좀 봐드리면요. 요즘 이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부진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짜 어느새 굉장히 좀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8,261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22,000원에서 비중 확대를 해서 30%까지 늘어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하락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30%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도,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시는 부분도 저는 좀 고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 내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은행이나 보안주를 소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